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학이고 역사요. 그리고 얘는 이 자체로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일구 수능 만점자 148명이 최초로 나오면서 수학 이과 수학 4등급 맞은 학생이 의대 갔었다고 그때. 근데 그 우주론은 이미 이 유월평가원에서 예고가 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과학이 아니야. 그리고 얘는 제가 이제 기생수 만화 그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 어디였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되게 유명했던 가신 중 한 명이 주인공인 만화가 있어. 히스토리에라는 만화인데 약간 씹덕이니까 그냥 그런 거 하고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봐봐. 이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음,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거든요. 에우메네스라는. 보면은 이 사람은 뇌라고 답을 한 거야. 정신이 뇌에 있다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우리 목적론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래?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했어? 이게 이 글의 주제잖아. 정신이 어디에 있다? 심주지각설, 심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어의 마음심이 심장 할 때 심이잖아. 심장에 심방심실이 4개 있잖아. 그러니까 4개를 그 시절에도 해박자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형문자 한자에서도 4개로 그린 거고, 근데 얘를 마음심이라고 읽은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느꼈겠지. 왜냐 우리가 막 가끔씩 뭐 남녀간에 한 번씩 설렐 때 있잖아. 그럼 심장이 막 이렇게 한 번 설레기도 하고, 놀라면 갑자기 심장이 막 빨딱빨딱 뛰기도 하고. 재치가 하려다 말한 거야. 자, 그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철학사적으로 봤을 때 철학자들이 우리의 정신과 어떤 몸에 운영하는 원인이 어딨냐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앞선 지문에서는 목적론으로 설명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다른 설명이 있는 거야. 중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다고? 신의 뜻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오케이? 잘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의 삶의 이유가 목적 달성을 이해 있다라고 본 거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간다고 본 거고, 그거는 우주 만물이 그렇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신의 뜻이 그 원인이라고 본 거야. 동양에서는요, 최한계 생각, 이익의 생각 조금씩 달랐겠죠. 그 얘기야.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락 주제 세팅인데 좀 특이한 부분들 좀 몇 개 잡으면서 갈 거야. 자, 이제 서양 철학의 전례예요.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 지식인에게 충격을 줬겠죠. 저런 게 있어? 라고. 하지만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변화야?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야? 다른 부분. 하지만 뒤가 역적 주제일 거니까. 19세기 중반까지 특이하게도 서학 중에서도 서양 의학은 많이 미미했대요. 이유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유는 되게 특이하게도 어디서 얘를 건드려 주냐면요, 기억에 대한 답은 여기서 건드려. 여기서.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주제 구조를 담고 있어서요, 확인해 보시고 좀 이따가 풀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냥 미리 좀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서대로 보는 건데 오늘 분석 해설을 해드리고 설계를 보고 있으니까. 이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별로였대. 그러네. 서양 의학이 별로 영향을 못 끼친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대? 첫 번째, 불필요했대. 두 번째는 관심도 없었대. 이유가요, 지식 내용 면에서 많이 부족했고 충격적이지도 않았으며 해부 윤리적 문제도 있었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야 하다 걸리면 뒤진다 라고 했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역시나 여러분 잘 들어. 원래 실전 나 이렇게 안 푼다. 안 풀어. 그런데 이렇게 설계가 됐으니까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18번 문항으로 설계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1단락에 나와 있는 기억의 이유를 3단락 방금 이 노란색으로 잡은 부분. 그런데 정보량이 4개 내지 6개 정도가 주어지면 얘는 독립문항 내기 딱 좋다고 했었죠. 역시나 독립문항으로 나온 거야 얘들아. 정책적인 이유 6번 이유죠. 내용 불충분 아까 3번이었고요.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어. 그냥 관심 자체가 없었죠. 정답 3번 끝입니다. 윤리식 입에댔다고 5번이었을 거고 충격적이지 않았다면 4번이었던 것 같아요. 됐죠? 닫아주세요. 수업은 그대로. 아유 우리 재민이다 좀 해맑아. 자, 계속 볼게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설계도만 제대로 볼 줄 알고 연습만 되면요 진짜 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안 풀지. 실전에서는 쭉 풀 거야. 근데 자꾸 이렇게 한 달락씩 끊고 이런 느낌 아니야. 그냥 하는 대로 해 얘들아. 제발 좀. 누구 말이 맞겠어. 정치신도 했고 서울대 갔고 전공도 했고 난 02년도부터 학생들 가르쳤어요. 과외 같은 걸로. 본격적으로 인강은 2009년 10년부터 시작을 했고 누가 잘 가르치고 누가 정확히 알고 있겠냐고. 이달라. 자,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인 이익이라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자, 그리고 봐봐. 지금 이게 큰 괄호거든. 이거 대괄호라 그러고 이건 보통 책을 인용할 때 쓰는 기호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1학년 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대학에서 글쓰기, 바꿔 얘기하면 논문 쓰는 방법을 배우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절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쓸 때 절도가 표절인 거야.
알겠니? 그럼 표절을 안 하려면 무조건 이런 인용기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인용기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절도야. 표절이 절도야, 얘들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절도로 논문 써서 학위 받은 걸 다 취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대학이 사실 학위 정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은요, 좋은 논문 쓰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더 인정하는 이유는 논문 검증이 훨씬 빡세기 때문인 거죠. 계속 봅시다. 자, 주제군진이라는 책 중에 체록해서 자기가 서국이라는 글을 쓴 거죠. 그리고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자, 주제군증은 아담 샬이 쓴 거죠. 그런데 뭐래? 안 당겼대. 대신에 뭐가 있었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기독교 전파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게 당겼어. 그래서 제한됐어요. 자, 글의 주제, 이면적 주제죠. 그 시절에 전래된 서학 중에 상당수의 목표는 뭐였다고? 종교적 이유였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제한적이었을 거고 어느 부분은 되게 종교적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세계관 자체를 바꿔놓으면요, 가치관에 문제가 덜 생기니까 식민 통치나 식민 침략이 훨씬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절의 종교의 역할이 때때로는 침략의 도구기도 했던 거죠. 서구 열강들의. 그래서 자꾸 문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 계속 볼게요. 어쨌든 그런데 동양에는 없던 거니까 우수성은 있었어. 수용을 했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요? 잘 봐.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둘 다를 주관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익은 몸의 운동, 뇌 오케이. 하지만 지각, 심장이 주관해. 이해됐죠? 정신은 어디에 있는 거야? 심장.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거야? 심장. 선생님 뭔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갑자기.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 괜히 그냥 유튜브 보다가 캡처가 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도 마음은, 정신은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셨다 그러잖아. 왜?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정신이 심장인데 뇌가 있는지 뭐 꺼내본다고 아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열받으면 가슴 콩닥콩닥 뛰고 좋아하는 거 보면 가슴 콩닥콩닥 뛰고 심장에 마음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본 거야? 이익도 심주지각설. 심장의 지각. 심장이 주인이야. 지각에. 됐어? 한자 분석할 필요는 없죠. 자, 이익 이후에도 어떻대?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서 흐름이 이제 전환이 됩니다. 최한기요. 최한기는 굉장히 평가원에서 애정하는 인물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딱히 뭐 해외를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구 근대 철학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잘 확립한 사람이야. 대표적으로 경험주의 같은 것도 이 사람이 되게 확립을 잘했고. 자, 그래서 홉슨의 책을 딱 봤어요. 그래서 자,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 중심으로 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도덕 대신에 뭐라고요? 지각생략으로 갔어. 사달락. 그럼 최한기의 인체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몸 기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앞서 이미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플러스 얘네가 들어오니까 더 명료해졌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기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본 원인인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근본 원인을 규정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근본 원인을 뭐로 봤대? 신기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동양에는 정신 또는 뭐 기치료, 뭐 기호흡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있는지는 몰라. 나도 뭐 장풍 쏘면 여러분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나도 모르겠어. 안 날아가지. 근데 옛날에는 믿었지. 그래서 어쨌든 인간을 기계로 보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어쨌든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만 되거든. 그래서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 당시 서구 선교사였기 때문에 얘네는 뭐로 설명을 했다고요? 종교로 설명을 했다니까. 그런데 최한기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을 어떻게 한 거야? 신기라고 본 거라고요. 그럼 결의차가 나오죠. 이 시절 서구 철학이 동양으로 넘어왔는데 베이스는 종교적 베이스였던 거야. 기독교적 세계관의 베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결국에는 신의 뜻, 신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면서 야 이건 기라고 인간의 내재된 원인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 라고 최한기 생각했던 거고,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그거를. 아까 그 지문하고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자, 오달락. 최한기는 전체 실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 최한기는 운동의 원인이 뇌라고 본 건가? 하지만 뇌가 운동뿐 아니라 뇌가 운동? 인정한 건가? 플러스 지각도 주관한다는 흡순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그건 아니래. 왜? 내가 지각을 주관한다는 거는 뭐라고요? 창조주 섭리, 즉 종교적 관점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에 의한 관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대한 뭐라고? 심주지각설. 그런데 이 심주지각설이 단순히 동양 전통의 심이 아니라 더 발전시킨 견해라는 거야. 어떻게? 심이 심장이 아니래요. 뭐라고 봤대? 신기의 심이라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봤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첫 번째, 신체 함께 생성소멸. 두 번째, 인체기관이 아니라 형체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녀. 유동적이야.
중심이 심이긴 해. 높은 밀도로 모이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경험주로 이어졌죠.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활동을 하고 그 지각활동에 의한 결과 지식이 성립된다는 그 당시 서양의 귀납추리. 우리 기억나죠? 인식론 수업 몇 번이나 했다. 1. 대상을 2. 감각경험에서 3. 귀납추리를 거쳐 4. 일반적 지식으로 만드는 이게 근대의 시작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경험주의. 그걸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근본 원인을 뭐로 봤다? 그 감각 원인의 주체를 신기로 봤다는 거야, 이 사람은. 됐죠? 그래서 6번. 지각 내용 종합 확장의 주체가 뭐다? 신기다. 신기는 주어는 한 몸을 주관하며 자체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자, 주어 신기가 감각을 통합한다. 신기가 지각 내용을 종합하거나 확장한다. 신기가 스스로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한다. 신기가 그러한 작용에 적응한다. 대응한다. 신기가 주체라고 본 거야. 그러면 봐봐. 잠깐만. 그러면요, 질문. 신기가 지각 활동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주관하는 건가?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봐봐.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면 뇌가 운동의 원인인가? 봐. 이게요, 잘 들어 얘들아. 정보가 지금 불충분한 거야. 그래서 지금 최한기의 생각에 있어서 운동의 원인이 뇌인지 신기인지는 지금 되게 불명확한 상황인 거라고요. 이걸 논리적 모순이다, 출적 오류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 논문을 쓰거나 과학 지식을 하다 보면요, 모순되는 정보와 데이터가 나타난다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야.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계속해서 6단락 뽑을게요. 의의 정리하면서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럼 봐. 항상 얘기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냐예요. 주제 어떻게 전개됐어요? 1번. 서학이 동양, 특히 조선으로 건너오면서 있었던 변화죠. 질문. 거꾸로 방향 있어 없어? 없어. 얘네가 뭐 동양 철학을 그때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제국주의 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1번.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대조했다고 아니라니까? 서양께 넘어온 거죠. 그래, 서양께 넘어와서 인체관의 변화가 있었지. 정답 2번 끝인 거야. 됐어? 1, 3, 4, 5는 어차피 틀린 거야. 문제점 열거요? 문제점이 딱히 있었나? 모르겠어. 역사적 시간 비판이요? 4번. 충돌되는 견해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가면 있다니까? 내용일치로 가면 있는 거야. 근데 구조가 뭐야? 이거라고요, 이거. 주제 구조로 가야지. 자꾸 내용일치로 가면 오히려 많이 헷갈린다. 됐죠? 그래, 구조로 가니까 뭐라고? 영향 주고받지 않았다니까? 일방향으로 갔다고, 일방향으로. 넘어가서 17번. 그렇죠? 내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다. 일단 이 기계론이라는 건 뭐야? 근대 철학의 시작이야. 그런데 이거는 이미 최한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이미 전제했던 거죠. 중요하니까 당연히 괜찮아. 물어볼 수 있고. 2번 선지. 내가 이거 표 처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까 마이어, 그 다음에 엠페디클레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대조 표 그리라고 했던 거야. 얘를 표를 그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표를 그릴게요, 여러분. 자, 표를 그립시다. 자, 맨 처음에 누구였지? 아담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홉슨. 그 다음에 최한기. 그리고 뒤쪽 보기 문제에 누가 나오냐면 데카르트까지 나옵니다. 비교대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운동의 주체. 운동을 관장하는 주체를 아담샬 뭐로 봤다고요? 뇌. 뭐로 봤다고요? 뇌. 뇌주지각설 오케이. 홉슨 뭐? 뇌 당연히. 최한기? 뇌 같은데 신기라고도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다 물음표 찍을게요. 자, 두 번째. 지각활동. 즉 사고는 어디서 한다고 본 거야? 당연히 뇌. 얘는 마음심에서 한다고 봤죠. 뇌. 얘는 심인데 심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신기라고 본 거죠. 됐어? 이거 처리했냐 못했냐야. 처리가 됐죠? 그럼 봐. 아담셜과 이익은요? 차이점 맞죠? 이익, 심장, 지각활동 맞죠? 심주지각설. 아담셜은 뇌라고 했었고. 3번 둘의 이익과 홉슨. 공통점이죠? 공통점 뭐야? 그렇지. 운동은 뇌. 주관. 그게 1, 2단락. 3단락? 어디 있는데? 5단락. 내주지각설 있죠. 내주지각설. 자, 4번. 정답이죠. 이게 왜 그럼 정답이 됐을까? 얘기했잖아. 지금 얘네가 얘를 가져온 이유가 뭐였냐고요. 기독교 전파였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하는데 근대보다 언제가 더 유리한 거야? 고대나 중세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리했던 기계론은 뭐야? 근대잖아. 그러니까 근대 거는 안 넘겨온 거예요. 왜? 기독교 전파의 목적이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독립적으로 봐버리면 여러분이 많이 손해를 본다는 거야. 제가 기계론 자꾸 얘기했던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해되죠, 지금? 이해되는 거 맞죠?
이해도 못하고 막 혹은 제가 이해를 좀 더 못 시켜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더 친절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어렵거나 힘든 게 있으면 좀 알려줘야 돼요. 얼굴 보고 하기 힘들면은 밀착톡으로. 밀착톡 무서워? 그럼 익명으로 보내. 괜찮아. 그리고 어차피 얘기했지. 내가 이름 잘 모른다고. 이름 잘 몰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니네 이름은 기억 못해도 2019년에 부산 명인에서 수업 들었던 얼굴은 기억나. 이름은 몰라. 키도 기억나. 180 넘는 애였어. 옷을 뭐 입고 다녔는도 기억나. 근데 이름은 몰라. 미안해. 근데 걔가 3월 학평에 뭐 틀렸냐. 7정사 내편의 첫 번째 문제, 그 가장 쉬웠던 문제 틀렸다는 건 난 기억해. 아직도. 6월 평가원에 가장 쉬웠던 사실적 사고 문제를 또 틀려가지고 그걸 얘기해줬더니 애가 깜짝 놀라고 다른 애들 깜짝 놀라서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기억해요. 국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밀착톡에 올려야 돼.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한테 최대한 더 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끝났네 아까. 왜 이렇게 쉽지? 자, 봐. 잘 들어. 최한기고 조선시대 학자들이죠. 그럼 조선시대 학자들은 이익가치 기본적으로 뭘로 본 거야? 심이라고 본 거야. 얘는 뭐라고 본 거야? 신기라고 본 거야. 끝났네. 최한기는 일단 어떤 워딩이 있어야 돼? 신기라는 워딩이 있어야 돼. 신기라는 워딩, 신기라는 워딩, 신기라는 워딩. 맞죠? 그런데 봐. 기억은 신기가 아니야. 얘 심장으로 봤잖아. 그럼 당연히 최한기는 아니겠죠. 됐니? 그러면 셋 중 고르는 건데 심장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신기를 어떻게 구분되고 심장에서 운영하는 신기와 퍼지는 신기로 아예 구분한 것 같아. 근데 구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니을 좁히고 발제독 하는 거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그래. 지금 신기는 통합돼 있대. 뭐라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인체 기관도 아니고 형체도 없고 유동적이고 중심이 심장이고 때때로 몰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에서 따로 하는 게 있고 몸에서 따로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동적인 거네. 맞죠? 그래. 그러니까 정답은 리을 틀렸고 니은 디귿 3번이겠죠. 됐습니까? 신기를 구분하지 않았어. 신기는 통합되어 있고 어디에 몰리기도 하고 그럴 뿐이라고. 중심이 심일 뿐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구조를 빡세게 잡아가지고 지금처럼 표 그릴 것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려놓으면 되게 이렇게 스무스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질문 볼게요. 갑자기 데카르트 왜 나왔냐는 거야. 얘기하죠. 출제 의도 자체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결합시켜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물질과 정신을 봐. 뭐 했어 얘네는? 빡세게 구분했어. 얘기했지. 자, 봐 얘들아. 동양 철학으로 봅시다. 동양 철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 이런 걸 뭐라고 봤다고요? 이라고 봤다니까. 눈에 보이는 걸 뭐라고 봤다고요? 기라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와 기는 어떻게 더불어 존재한다고 봤잖아. 반면에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완전히 구분시켜 보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계속해서 데카르트는 어떤 생각을 했대? 정신의 주체가 뭐야? 두뇌야. 그런데 독립적이야. 됐어요? 자, 그럼 봐. 1번 선지. 데카르트는 정신, 최한기, 신체. 근데 봐. 동서양 철학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였어요? 아이고. 가장 큰 차이점? 그래. 얘는 육체와 완전히 구분된다고 본 거고 육체와 정신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본 거고 최한기는 육체와 신기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더불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맞죠? 그럼 최한기의 신기는 육체와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다. 더불어 존재한다. 맞죠? 데카르트와 최한기 두뇌라고 봤냐고요. 봐. 지금 데카르트는 두뇌라고 본 거 맞다니까. 그런데 최한기는 뭐로 본 거야? 신기라고 본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의 운동의 원인 모르겠으면 놔둬요. 그런데 정신, 사고는 어디서 했어? 보기에서 최소한? 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묶어서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죠. 차이점이고. 그래서 마지막 문제 20번 설계가 딱 됐잖아. 지각. 사고를 어디서 한다? 데카르트 뇌. 최한기 신기. 당연히 그러면 사고작용은 차이점이니까 정답 2번 끝. 요런 느낌인 거예요. 정확하게 정보 처리해놓으면 그냥 답이 안녕 하고 인사한다고. 자꾸 죄인도 아닌 피의자도 아닌 정답도 아닌 애들 붙들고 너 정답이지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지문에서 근거 좀 그만 잡아. 생사람 좀 잡지 마세요. 그냥 범인은 수능 국어를 저랑 같이 똑바로 잡으면 범인은 그냥 나 범인이에요 라고 손들고 있어. 알겠니? 약간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자, 왜 여기를 했는지 흐름을 잡아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잘 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 이제 얘도. 내가 얘기했지. 근데 철학 중요한 게 뭐였어? 현감 치지 마. 그냥 봐. 경험주의라 그랬지. 뭘 조지는 거야 경험주의로? 형이상학. 그래서 뭐라고? 형이상학을 조진 거야. 형이상학 조진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쭉 나와. 어딨어? 경험주의. 형이상학을 작살낸다고요. 보여? 그리고 봐. 자연과학의 발달이 형이상학을 작살내면서 서양은 근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대표 주자가 뭐야?
신의 아들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돼. 지구 중심설. 천동설. 그걸 관측을 해보니까 틀렸네 이 새끼들아 라고 태양 중심설로 넘어가는 이게 바로 근대라고요. 그럼 봐봐. 이런 변화가 동양에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당연히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게 역법이에요. 역법. 우리 역법 지문 기억납니까? 항성년. 했어. 그레고리력 기억나요? 왜냐하면 달력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했겠죠. 농사 지어야 되는 시기를 알려주니까. 서양에서도 왜 중요했니? 부활절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서양에서 자꾸 부활절이 씨발 안 맞는 거야. 왜? 달력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무슨 얘기 나왔냐? 야 이러다가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신 날하고 부활절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절이 같아지겠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면 부활절이 계속 밀리고 있는 거야. 계속 부활절이 땡겨졌나? 아무튼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랑 똑같아질 일이 생겨면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맞냐?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교황이 달력 만들려고 그랬고 그게 그레고리력, 율리우스력 비교대조하는 그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냥 종교 지문인 거예요. 사실상. 철학 지문인 거고. 종교도 일종의 철학의 일부인 거야. 왜? 인간이 스스로를 답을 못 내겠으니까 신의 존재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 전 유신론자입니다. 유신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전 유신론자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믿습니다. 저 불교 믿어요. 저 이슬람교 믿으니까 제발. 다시. 그럼 봐봐. 그런 변화의 맥락에서 서양은 어떻게 근대화를 이뤘냐. 자, 그게 동양으로 넘어왔을 때 동양에서 어떻게 근대화가 이루어지다가 망했냐. 답은 알잖아. 청나라 멸망, 조선 멸망, 일본만 살아남았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 알겠어? 하나 더. A는요, 빼버릴 거야. 왜? 사실 A는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고 A는 30일 문제 푸는 데만 따로 있어. 그리고 지들이 어렵고 못 푸는 거면 지들 능력 부족인 거지. 자기 학번 때 운이 좋아서 서울대 가고 의대 갔으면은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수능 국어가 어렵네 뭐라고 얘기해봐 애들 이렇게 나오고 더 어려져요.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기술적으로 확 바뀐 거예요. 기술적으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월드컵만 나가면 맨날 졌던 때가 있어. 진짜 맨날 져. 꼭 첫 경기는요 아쉽게 져. 아닌가? 보통 이제 첫 경기는 아쉽게 져. 두 번째 경기 꼭 비겨. 그럼 세 번째 경기 뭐 저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 할 때 여러분 2002 월드컵 맨날 얘기 들었잖아.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제대로. 그런데 2002 월드컵 때 확 바뀐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 확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16강 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20년 전으로 돌아가봐. 꿈에도 못 끌 일이야. 똑같아. 20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16강 갈 수 있는 팀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가잖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스럽게 가잖아요. 아무리 쉽진 않지만. 맞잖아 지금. 2002에도 갔었지. 그 뒤로 한 두 번 더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축구체 약체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복병이 된 거야. 야 우리나라 누구 이겼어? 막 독일 저 패잖아. 존나 세. 막 독일 패, 포르투갈 패 존나 특이해 우리나라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한 거냐? 그 시절에는 터무니없었던 피지컬, 기술적인 측면이 확 성진화된 거예요. 그 느낌이야. 여러분 공부도 그렇게 확 선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 옛날 방식에 의해서 자꾸 바지끄댕이 뚝 떨어지고 있다고. 그걸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라고. 됐어요? 자, 시간이 날 때 얘는 여러분 고생하세요. 채점하지 마. 답 이상하게 끼워 맞추면 여러분 사고를 오히려 헝클어뜨리니까.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셔야 돼. 그래서 다른 과제보다도 이 76페이지를 좀 많이 풀어보고 오세요. 두세 번 풀어보고 오세요. 채점은 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 주 딱 수업을 들으면 뭔가 한번 성장하는